세대와 노사를 아우르는 사회적 대화의 공론장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조기에 결론을 갖다 내려야 된다고. 최근 여당에서 올해 안에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이 제도, 바로 65세 정년 연장인데요. 청년 수명은 늘었는데 정년 당연히 늘어야 함. 60세는 은퇴하기엔 너무 젊다. 청년 실업 심각하다. 연장해봐야 공무원 공기업만 좋지. 정년 연장 논의에 대해 사람들의 반응은 엇갈리는 모습입니다. 우리나라의 현재 정년은 60세, 2016년부터 시행됐는데요. 사실 그 이후로도 정년을 더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는 꾸준히 나왔습니다. 야당에서도 이전부터 정년 연장을 논의해왔고요. 현 정부의 대선 공약이자 주요 국정 과제이기도 한데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고령화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올해부터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가 됐고요. 특히 많은 인구로 경제를 견인하던 이른바 베이비붐 세대도 이미 은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39.7%, OECD 평균의 3배에 달해서요. 지금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국가의 복지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거라는 예측이 나옵니다. 고령 인구가 지금 1,000만 명이 넘어섰잖아요. 노동할 수 있는 청년 인구가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고령 인구의 숙련도를 활용해서 어쨌든 우리 사회의 경제를 뒷받침할 수 있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일이 있으니까 내가 아직 이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소속감, 사회적 연대, 이런 것들을 높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다른 이유는 바로 국민연금인데요. 원래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60세였지만 나이를 조금씩 올려서 지금은 63세부터 국민연금을 받는데요. 2033년부터는 65세까지 수급 연령이 올라가요. 그렇게 되면 2033년에는 은퇴하고 나서 국민연금을 받기까지 5년 동안 소득이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이러한 소득 공백을 없애기 위해 정년을 늘린다는 겁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정년을 연장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정년 연장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바로 청년 고용에 악영향을 준다는 우려 때문인데요. 기업 입장에서는 정년이 연장되면 그만큼 임금을 줘야 하는 노동자가 많아지니까 신규 채용을 덜 할 거고, 그러면 청년층에게는 불리한 거 아니냐는 거죠. 실제로 한국은행의 연구에 따르면 2016년 60세 정년이 시행된 이후 고령층 근로자가 1명 늘어날 때 청년 근로자가 1명씩 줄어들었고요. 특히 대기업처럼 청년 선호도가 높은 곳에서 이런 경향이 더 커졌다고 해요. 이에 대해 청년층과 노년층의 일자리가 꼭 일치하는 건 아니라 정년 연장의 영향이 크지 않다는 연구도 있긴 한데요. 이 연구에서도 사업체 규모가 클수록 일자리 대체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해석을 내놨습니다. 들어간 회사에서 정년을 맞이하는 경우가 한 15% 내외인데 좀 괜찮은 일자리,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청년들도 선호하는 일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일자리를 두고 고령층과 청년들이 경쟁을 할 수밖에 없어서 Z세대 취준생을 대상으로 정년 연장에 관한 생각을 물은 한 설문조사에서는 연장해야 한다가 46%로 절반에 가까운 비율을 보였고, 이 중 75%가 고령화 사회 문제 해결을 이유로 뽑았습니다. 그러나 청년 일자리에 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는 줄어들 것이 큰 변화 없을 것과 비슷한 비율로 나타나는데요. 고령화 대응과 청년 고용이라는 문제 사이에서 청년들은 복잡한 마음이라고 합니다. 구직을 하거나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청년들 입장에서 대기업 내지 공공부문에서의 연공급 시스템이면 명확하게 신규 채용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지 않을까. 다른 한편으로 인구구조의 변화와 그리고 우리 부모님 세대가 조금 더 안정적인 일자리에서 일할 수 있도록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다수 청년들이 정년 연장에 공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 성장은 점점 둔화하고 고령화는 점점 심해지는 상황에서 청년들의 부담이 갈수록 커지는 건 사실이잖아요. 어떻게 해야 더 많은 사람이 만족할 수 있는 정년 제도를 마련할 수 있을지 우리나라보다 앞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일본의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일본의 경우 법적 정년은 60세지만 65세까지 고용이 의무화되어 있는데요. 기업들이 저마다의 상황에 맞게 65세로 정년을 연장하거나 정년을 폐지하고 원하는 만큼 일하게 하거나 60세에 퇴직한 후 계약직, 촉탁직 등으로 재고용하는 방식 중 하나를 택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65세 정년 제도가 자리를 잡는 데 20년 가까운 시간이 걸렸지만 현재는 전체 기업의 99.9%가 사실상 65세 정년이고요. 심지어 70세까지 근무가 가능한 곳도 31.9%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어요. 경영계에서는 기업 부담 증가와 청년 채용을 고려했을 때 일본 사례 중 임금 부담을 더 낮출 수 있는 퇴직 후 재고용 방식을 제안하는데요.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일본보다 노동시장 양극화가 커서요. 대기업이 정년 연장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하청업체에 전가한다든가 대기업 노동자에 비해 중소기업 노동자가 퇴직 후 재고용 방식으로 훨씬 적은 월급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노동시장 격차가 더 커지지 않도록 정책을 세심하게 다듬을 필요가 있습니다. 또 연공서열제 대신 업무에 따라 돈을 받는 직무급제를 도입하거나 노동시간을 줄여 임금을 조정하는 방식 등도 함께 논의되고 있어요.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만큼 의견도 다양하지만 많은 전문가와 이해 당사자들이 공통으로 강조하는 게 있었는데요. 우선 급하게 법안을 밀어붙이기보다는 다소 오래 걸리더라도 회사와 노동자가 원활하게 합의와 적응을 하도록 충분한 시간을 쓸 필요가 있고요. 또 무엇보다 미래 경제를 책임질 청년들의 입장을 고려해서 정책을 설계하고 시행해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고령화 사회에선 더 중요한 건 청년층 일자리예요. 경제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청년층 일자리를 많이 늘려가면서 나이 드신 분들을 계속 일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죠. 이런 것이 정부와 정치권의 정책 목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용시장에 미치는 파장이 큰 정년 연장. 정부와 여당이 연내 입법을 목표로 속도를 내는 가운데 노사 간 입장차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분위기인데요. 정년 연장 문제, 여러분은 어떤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보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